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학기 시작되고 지금 첫 시간 내지 두 번째 시간들이죠. 네, 오늘 보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계신데 1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학년 이제 대학생 됐어요? 어때요? 얼마 전에 캠퍼스 투어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1학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하시던 거하고 대학교 와서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얼른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만 과제가 많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던데 여러분들 막 강의 시간이 자유롭고 또 많은 과목들이 있고 중간중간 공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일 텐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1학년?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했듯이 제가 매 학기 이 시대 리더의 만남 수업에서 가능하면 모두의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 왔는데 지난 학기에만 다른 일정 때문에 한 11월 말쯤에 만났던 것 같고요. 매 학기 첫 번째 그 소개하는 수업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행사 때만 보고 가까이 못 보는 아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못 만나고 멀리 보고 이러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이 수업에 오는 일을 무척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난 거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 이 수업 전체가 잘 진행되길 바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이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화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인가요? 3월 8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방송도 뭐 신문 매체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했고 또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세계 여성의 날과 관련해서 뭐라도 읽고 보고 참여한 게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어떤 거 참여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보라색 옷 입은 사람? 네. 마이크 잡고 얘기할 만큼 정말 별거 아니지만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3월 8일에 네이버 기사를 보고 여성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다예요. 그럼 좀 참여를 했다기보다 그냥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날인지 좀 전해줄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읽어서요.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이제서는 안 될 것 같으네. 마이크 줄까봐. 네,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읽었거나 봤거나 참여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성과 관련되는 기사에 관심 없나 봐요? 어떻습니까? 세계 여성의 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6월 4일이 지방선거가 있다 그러죠? 6월 4일에 여러분들 투표권 있는 사람? 19세 이상이 이제 있죠. 대부분 있죠. 1학년 중에는 아마 없는 사람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투표권이 그냥 얻어진 거 아니거든요.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던 시절에 투표권을 위한 투쟁을 했었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시절에 노동권의 확보를 위해서 싸운 수많은 여성들이 있고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의 만들어진 여성의 날인데 이제 1908년이라 그럽니다.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그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여성을 이제 그 기점이 돼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시위와 함께 만들어진 그 섬유 산업 노동자들이 한 1만 5천여 명 정도가 그 당시에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기려지는 그런 행사가 되면서 1975년에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같이 여성 단체들이 이제 함께 그날의 행사를 같이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선거권과 관련되는 투쟁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어느 한 주에서 선거권이 인정되기 전에 한 여성이 투표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권 없이 투표를 하니까 쫓겨났겠죠. 쫓겨나서 신경위를 벌리고 그러면서 투옥도 된 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에 가서 왕이 그날 이제 경마를 하러 왔으니까 투표권을 달라는 시위를 하다가 왕이 탄 그 말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근데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사람이 죽은 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경마 행사가 지연되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여성들의 많은 시민으로서의 참여, 그다음에 노동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오늘의 세계 여성들의 어떤 지위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게 이제 1908년이면 106년 전인데 그때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해결됐는지 생각해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이제 미진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뉴질랜드예요.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쯤일까요? 이게 지금 1893년이에요. 그 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1902년, 핀란드가 1906년, 뭐 이렇게 쭉 오면서 대한민국은 50번째 나라인데 1948년이 됩니다. 정부 수립되면서. 그러는데 미국이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게 1920년인데 이 1920년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이 시점이 흑인이 투표권을 가진 것보다 몇 년 늦은 줄 아세요? 50년이 늦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 때 아마 흑인이 먼저 대통령이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투표권을 50년이나 먼저 가졌으니까, 여성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여성과 관련되는 많은 부분에서의 그 권리에 대한 투쟁과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삶에 대한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의 그런 투쟁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하는 그런 날이 아마도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는 많은 기사들도 있고 행동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단체 연합을 중심으로는 뭐 민주주의, 소통, 평등 이런 주제로 큰 행사가 있었고, 여성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는 6월 4일 선거를 앞두고 아마 그 선거와 여성에 대한 많은 그 논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여성들의 현재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계 여성의 현실, 또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3월 8일과 관련되는 세계 여성의 날과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는 기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학기에는 제가 학기 후반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이 리닌이란 책, 샌드버그의 리닌이란 책을 여러분들더러 읽고 그 독후감을 내는 거를 제 수업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독후감을 제가 읽고 들어와서 이제 수업에 논의들을 좀 했었는데, 이번 초반부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과제로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쯤 이번 학기 중에 읽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리닌이라는 뜻은, 혹시 이 책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마이크 안 갈 테니까. 리닌. 네, 좀 있죠? 나중에 혹시 토론회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가 된 사람인데, 리닌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떤 사회적인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끼어들고 그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고위직이 많아지면 그럼 세상은 정말로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많은 경험을 담아주면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많은 그 격려가 되는 그런 책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그 격려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20대
이때가 가장 많이 읽는 책들이 자기계발 도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뛰어서 달려들고 끼어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가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이 아직 많지 않아서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여성들이 모든 고위직이 한 반쯤 되면 여성을 비난할 수가 없을 거다. 그때 너무나 많아서. 지금 이제 소수의 여성들이 뭔가를 하면 그 기준에 있어서 이제 남성과 다를 때 많은 비난들을 좀 받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여성 리더들이 지금의 적은 문제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양쪽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도전해보는 것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될 때 이 책을 보면서 격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학기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쓴 간단한 그 나름대로의 서평이라 그럴까요? 독후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우리 이화의 교육의 그런 메시지가 함께 떠올랐다. 그다음에 남녀 평등을 읽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소임이라고 느꼈다. 여성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데 여성 실패의 상당 부분이 사회 구조에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개인으로만 말하는 거에 대한 또 비판적인 평석도 있었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해주는 여성 리더들에게 감사, 존경을 표한다. 여성이 아닌 리더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지금 이 책을 읽도록 더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있으면 아까 손들었던 사람 중에서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지금 생각에 남고 친구들한테 뭘 권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사실 저도 저 책을 몰랐는데 작년에 시장경제 세미나 수업을 들으면서 한 분 남자분이 오셔서 여자의 보이지 않는 벽,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유리창 같은 유리천장? 네, 유리천장을 얘기해 주시면서 저 책을 권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살짝 읽게 됐는데 되게 저도 되게 여자로서 리더를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과 쪽으로 오면서 좀 그런 게 힘들었는데 저 책을 읽고 그리고 이대 와서 이화여대에 와서 이제 리더의 그런 사고,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를 좀 배우게 되면서 뭔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독후감 쓰신 분 중에 여성이 아닌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좀 저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자, 그 친구들한테 뭘 권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해보라는 거를 권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첨언할 거 있는 사람 없으세요? 김은실 교수님? 좋습니다. 네, 마이크 좀 드릴까요?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최근에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밌던 이야기가 어떤 대학에서 말한 이 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말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세대는 못했지만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꼭 이루기를 바란다. 집안에 집에서 반이 남자가 역할을 하고 사회의 반은 여자가 집의 반은 남자가 책임지고 사회의 반은 여자가 책임지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 우리 시대는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꼭 해다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여성들이 이중부담이라고 힘드는 이유는 사회의 역할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가정의 역할도 여전히 여성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반을 여성이 하고 또 가정의 반도 남성이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일가정
어떤 균형이 되겠죠. 네. 얼만큼 걸린다 그래요? 그렇게 되려면? 네, 여러분들은 점점 더 그것이 더 가능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현황은 어떤지 몇 가지 중요한 지표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꿔온 이화의 리더들의 역할 그리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화는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총장으로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여성의 현황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지표 한번 중요한 것만 보죠. GII라 그래서 젠더 인덱스 인 이퀄리티라 그러죠. GII인데 이거는 지금 18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조금은 다른 수치보다는 앞에 있어요. 27인데 모성 사망률이라든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라든지 또는 우리 여성의 교육 정도,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걸 중심으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성격차 지수라 그래서 젠더 갭 인덱스인데 이것도 이제 건강과 생존,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한, 교육, 경제 참여 이런 거 중심으로 보면 136개국 중에 111이라고 엄청나게 뒤로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 역량은 세계 10위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형하게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성 현황 앞에 있는 것들보다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경제 부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남녀 임금의 격차는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얼마인가요? 한 6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대표성을 중심으로 고위직이나 이런 걸 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금 15.7%, 300명 중에 46명이라 그러죠. 그 46명 중에 여러분들의 선배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반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 중에 14분 계세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비율, 또 고위공무원단 중에 여성 비율,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은 정부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지금 한 40%까지를 목표로 노력을 하는데 현재 수준은 아직 27.7%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육아휴직, 이거 육아휴직은 지금 아마 여성도 많이 사용하지는 못할 텐데 그중에 혹시 이제 남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얼마나 사용하는가인데 남자 사용률은 3.3%니까 거의 없는 셈이죠.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전국 평균 비율이 5.3%라는 건 이제 그 시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피해율이나 여성 피해자 비율에 대한 건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성 고령자들의 빈곤율, 우리 이제 이거는 어느 나라나 유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그러나 또 굉장히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빈곤 쪽으로 가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M자 곡선을 보인다. 이 말은 이제 20대 학교를 마치고 취업 전선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출산 또는 육아로 중단되는 것들이 경우가 많아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의 필요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경력 단절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새가 이제 M자 곡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시아 국가 중에 아마 한국하고 일본이 유일하다 그러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U자를 거꾸로는 될 때만 건강한 곡선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고용 면에서 경제활동 면에서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의 문제입니다. 성별에 따른 연령별 고용률도 굉장히 다르고요.
주로 이제 이런 문제와 연동해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성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주로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육아 부담이 거진 46% 정도가 되고요. 또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하다는 것도 2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직 내에서 여성들의 승진이나 승급에서의 차별이 호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성들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사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퇴사 비율이 현재 47%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여성 인구 중에서 이런 육아나 가사로 중단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 정도라고 하니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특히 이제 4학년들은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건가가 언제나 늘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일도 갖고 이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많은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 그 책 읽고 유리천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리천장이 결국 얼만큼 그 극복하기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이게 유리천장 지수인데요. 유리천장 지수가 이쪽 그래프가 클수록 이거는 극복하기 쉬운 경우이고 밑으로 작을수록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밑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고등교육의 이수율, 노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여성 고위직 참여율, 그다음에 그 임금 대비해서 육아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걸 OECD 26개국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맨 밑에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도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경제계에서 한국 여성 리더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100대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금 5.3%, 5.4% 정도이고 임원 비율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증가한다고 요즘 신문 기사 많이 나죠. 뭐 은행장이 나왔다, 부행장이 나왔다, 내지는 뭐 사장이 나왔다, 부사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여성들의 역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또 남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 중에 몇 사람들인 거지 조직의 전체가 전체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면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기사를 보면 여전히 어떤 임신이라든지 또는 그 휴직과 관련해서 휴직 후에 다시 그 자기 본 자리에서 일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이제 경력 단절과 관련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 경력 단절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들의 어떤 그 경제 부분 또 정치적인 대표성 또 교육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별이 없어요.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습니다. 남성보다. 그리고 전체 교육 연한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평균으로 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1년 정도 조금 적게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교육열은 대한민국 전체가 높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오는 차별은 없는데 같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아직 있다는 그런 지표들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아니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여성의 어떤 지위, 현실 이걸 한번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었던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안 좋다고 느끼는지 이걸 극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현실을 본 소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죠? 그렇죠? 아닙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좋습니까? 어때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몇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며칠 전에 나눔 리더십 수업에서 이런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동영상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들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특히 저희 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여성의 권리를 끌어올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도 아직 여성의 권리나 아니면 여성의 현실적인 그런 면들이 아직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여기 총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막 육아가 너무 아무리 남자가 도와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 육아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아직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발전을 해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년에 이제 나눔 리더십 수업 김혜란 교수님께 여성을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저런 여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표를 볼 때마다 아직까지도 이제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워서 여성의 권리가 좀 더 이제 남녀 평등이 진정한 남녀 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많이 낮고 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여러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장애 요인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많이 진짜로 그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학기라서 취업 준비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생을 좀 짧게 보고 내가 커리어를 좀 많이 쌓아서 이제 인생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길게 보고 좀 편한 직장에서 오래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 커리어를 쌓아야 하다 보면은 좀 힘든 일이나 이제 그 야근이라고 하죠. 야근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 같고 만약에 좀 편안한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는 제가 아이도 좀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에서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제 조금 더 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어떤 건지 더 우선순위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제 커리어와 가정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고자 합니다. 고민 중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네, 저는 지금 경영학과 학생인데 작년 경영학과 수업 중에 이제 당시 학장님이시던 박경희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로서의 주체성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사회적 구조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데는 우선적으로 이제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좀 더 독자적인 자세를 가져야만은 그런 사회적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구조가 먼저 변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앞서서 이제 여성의 자세부터도 우선적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이 있겠죠? 두 가지 면에서 또 마이크가 안 가서 서운해할 사람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도 보고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자 동생을 보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딸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있는 사람 혹시 있었어요? 형제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딸을 낳은 후에 손 든 거예요? 몇 명?
또 있습니까? 요즘은 많지는 않은 것 같으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지만 요새는 딸이 더 좋다는 소리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에 제일 큰 변화를 준 게 사실은 호주 제도를 폐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주는 남자만이 될 수 있었던 제도에서 호주 제도 폐지되면서 반드시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이제 옅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뭐 자식 중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 수준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옅어지고 적어지면서 딸에 대한 선호도 커지고, 그다음에 반드시 아들이어야 되는 생각이 없으면서 뭐 이제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구조로 지금 변하고, 여러분들이 딸이기 때문에 뭔가 차별받는 집안에서의 그런 경험들은 점차 굉장히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면에서도 그게 바로 민법에서의 호주 제도의 폐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고, 그것이 미친 영향도 엄청 큰 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 있으나, 또 이제 그런 현 상황 속에서 각자가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그 노력도 이제 한 부분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는 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앞에 한국 여성의 현실이 아직은 그러나 그동안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말했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48년에서야 선거권을 가진 나라가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도 엄청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이런 여성 지식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건 특별한 일인데, 이화의 역사 128년을 보면 이건 대한민국 근대 여성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기는 하나 오늘의 모습까지 오기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들이 많은 선배와 스승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여성 리더와 연동해서 여성 리더십이란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리더십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 리더십이 어떤 생물학적인 성에 근거한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 여성적 리더십이라고 말하면 이건 남자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적인 특성에 근거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은 종전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꼭대기에 서고 싶어하는, 꼭대기에 위치하는 리더십이라면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수평적인 가운데에 있고 싶고 가운데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치 차원의 전향적인 리더십이고, 네트워크와 협력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리더십이 여성적인 리더십이다. 거기에는 어떤 여성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남성 조직적인 문화고, 또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장애를 주나, 그러나 여성 리더십을 발현시키고 협력해서 노력한다면 어떤 사회적인 변화,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 커지는 것, 그 안에서 여성의 특성이나 잠재성이 더 발휘되게 하는 것,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사회 변화를 위한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시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게 되는데, 리더십의 장애 중에 한 가지 느낄 부분은 분명히 여성적인 리더십이 더 바람직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하다는 많은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한 여성이 여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게 뭔지,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 있을 때 다르다는 평가를 받기보다 다르면 뭔지 부족한 것처럼 평가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일 때. 그래서 그런 여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성공하기가 남성적인 문화 속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헤쳐나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크리티컬 매스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많은 다수가 있는 조직에서 가장 적은 소수로서 다수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가 어딘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사회학적인 용어로 와서 크리티컬 매스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사회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적을 때는 5% 정도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한 30% 내지 그 40% 정도가 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이 40%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도 그런 이제 크리티컬 매스를 그 정도로 보기 때문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할당제 같은 조치에서 뭐 20%, 5% 이런 걸 하는 것도 이제 그 조직의 성격상 그런 그 성격 그 기준을 그것으로 볼 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성적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기초는 이화 교육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들어있는데요. 이화의 가치 중에 중요한 것, 기독교적인 가치와 여성적인 가치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진선미의 교육 이념을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여성의 인간화이고, 그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 또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것이 그 부분이고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 스크랜튼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한 2만 5천여 명이 되고 졸업생이 20만 명이 되고 전 세계에 그리고 뭐 학교 숫자로 말하면 11개 단과대학과 15개 대학원이 있다. 67개의 전공이 있다. 또 많은 교수, 뭐 1000여 명 이상의 전임 교수가 있고, 또 교직원이 또 있고, 이러니까 학교의 그 규모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제 충분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여러 가지 전공 중에 의학, 의과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여자대학은 세계에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규모 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전공을 갖추고 있는 그런 면에서의 독특함이 있는 이화인데, 그 이화가 한국 여성들의 어떤 삶에 또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준 변화는 엄청 크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가치와 여성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화의 가치를 습득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적인 실력을 쌓고 전문가로서 나가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함께 한다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 이화의 리더로서의 이화에서 습득한 여러분들의 가치 실현에 중요한 부분 중에 저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넌 너비스 썰룸을 얘기하는데, 혹시 그 뜻 아시나요? 뭔 뜻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거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굉장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고학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신입생은 아직 모른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그게 여러분이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혼자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몫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늘 인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화로서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문화 다언어 역량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로 키워지기 위한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이화 안에서 협력과 배려와 화합 정신, 그리고 타인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화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그 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결국 창조적인 지성, 인격적인 감성, 기독교 정신의 실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이화에서의 학문 과 여러 가지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득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분들의 스승 중에 한국의 어떤 유리천장을 깬 많은 이화의 리더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아무도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 않은 첫 번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그거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을 가는 첫 번째 사람은 엄청 어려운 거죠. 힘도 들고 이제 책임감도 엄청 무거운 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지나간 길을 그 다음 사람이 가는 건 길이 있는 곳을 가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죠. 근데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최초 1호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몇 사람뿐이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야에
그거는 이화가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을 주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뭐 교육계에서 또는 학계에서 또는 음악계에서 또 정계에서 또는 기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배들이 여성 1호로서의 역할을 해주셨고 그 뒤를 이은 많은 또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롤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주는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직에서의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있는 여자 교수 중에 최대 다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이유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자 교수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로를 이제 교수로서 학자로서 계획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분야에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와 스승의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길에 굉장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지금 여기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여성 최초의 헌법학자이신 지금 현재 우리 이화여대의 명예교수이신 분은 헌법에 그 양성 평등에 대한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는 헌법 개정을 함으로 해서 가족법 개정에 대한 큰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사회적인 변화에 큰 몫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그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또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조직인 신문사에서 최초의 여성 사장을 하신 분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이사장으로 되시는 장명수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작곡가 저기 우리 중에 지금 예체능계 학생들 어디 손 들어볼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김순애 선생님을 최초의 1호에 집어넣었어요. 이유는 지난번 여러분들의 독후감 중에 어느 분이 왜 예체능계는 1호가 없습니까?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더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여러 이제 그 기업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요. 유감인 건 사실은 여성 대통령도 이화에서 배출을 했어야 이게 여러 가지 최초의 1호를 말하기가 참 좋은데 국무총리까지는 우리 출신이 있었고요. 대통령은 우리 출신이 아니십니다. 옆집 사람입니다. 서강대학.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배출되기에 이화의 역할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한국 여성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변화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 스승님들이 많이 계신 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화 리더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지금 보여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가족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라든지 또 성주류화, 성별 역량 평가나 성인지 예산 결산 제도나 성인지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정책이 이제 성인지적인 그런 발전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주류화와 관련해서 성별 역량 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는 아주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 중에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고속버스 휴게실에 갈 때에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줄이 차이가 크게 없죠. 몇 년 전만 해도 남자 화장실 쪽은 줄이 별로 안 긴데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 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는데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때에 남자 화장실의 평수와 여자 화장실의 평수가 같으면 그 건축법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의 평수가 같으면 화장실의 개수가 남자는 한 2배가 되고 여자는 여자가 1일 때 남자는 2가 돼요. 이유는 소변기만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는 남자 쪽에 많아지는데 여자들은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에 가는 하루의 횟수가 생리적으로 남자보다 1.3배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옷이 복잡해서 화장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남자보다 1.5배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화장실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인원이 이용한다고 하면 여자 쪽에는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을 분석해서 지금은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1.5배입니까? 그러니까 개수로 1.5배.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청소하는 도구함은 대부분 여성이 청소를 해서 여자 화장실 쪽에서 하나를 또 사용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성별 그 영향 평가를 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평등한 정책이 된다는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국가 정책에 예민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지금 약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는 다 해결된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면 심장병의 발병률은 남성이 많은데 심장병의 사망은 여성이 더 많이 한다. 막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병 약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이 개발이 되면은 그거를 실험을 하죠. 사람들에게. 그러는데 그거를 남자한테만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적합한 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그 실험을 할 때의 성비의 균형도 맞추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성인지적인 그런 예상과 통계에 대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화 리더들의 사회적인 활약이 현재 어떤지를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국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6명 중에 1명이 늘었어요. 비례대표 중에 보궐선거 때문에 14분이고 행정고시 합격자 꾸준히 늘고 있고 사법시험 합격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중에 또 여러분들의 선배가 가장 많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중에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아직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재학생이어서 여러분 동료인데 05학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동아일보 10년 뒤 한국을 빛낼 백인에도 이미 선정이 됐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 생생 농업유통 대표 혹시 신문에 봤어요? 근데 지금은 또 거기다 덧붙여서 국대 떡볶이 회사를 차려서 이거보다 몇 배 큰 지금 80명의 직원의 매출이 한 400억 원이 되는 회사로 지금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농화를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그 농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본인이 이제 판로도 개척해주고 그다음에 싱싱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졸업을 아직 못하는데 학점이 남아있는 거를 메꿀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마 한두 학기 안에는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직거래를 개발하면서 농민에게도 좋고 도시 소비자에게도 좋은 방법을 이제 해결하면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또 선배인데 아마 그 특수교육과를 졸업했는데 부부가 한국에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했대요.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갔는데 공부하다 보니 그러니까 외국어에 어려움이 있는데 동영상 자막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데 그걸 팔아서 거진 1,0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고 지금은 또 다른 그런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법과대학 학생인데 신지원 학생. 그 학교에 그 야간 자율학습이 싫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일찍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개발하면서 이제 시험에 응시했는데 한두 번 1차를 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수석 합격을 한 그런 학교의 명예를 빛내준 친구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그냥 곧장 온 건 아니죠. 모두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고 실패가 있었으나 성공을
가져온 그런 경우들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 모두도 저도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데 이화에서의 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좌절은 하지 말아라. 그 소리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실수나 실패는 여러분들이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한 자양분도 될 수 있고 그 당시는 힘들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환영해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꺾이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전공을 선택했을 텐데 저도 법학을 선택을 했어요. 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오빠가 대학생이었는데 60년이 되겠죠. 4.19가 막 4.19가 일어났던 호해가 돌고 엄마 아버지가 막 걱정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가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법학에 대해서 진로가 바뀌지 않아서 이제 대학까지 법학과를 선택을 했고 대학 들어와서 저도 사법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3학년, 4학년에 총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공부가 시험 준비가 중단이 돼서 그래서 시험 준비를 접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꿈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는데 저는 내가 경험한 실패라고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전기가 있었고 2차 후기가 있었는데 중학교도 한번 실패해서 후기 중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입시에도 실패해서 후기 고등학교를 다녀온 경험에 의해서 제가 실패 경험을 갖고 그것이 유사한 실패 그다음에 뭔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나름의 성품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됐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내가 이제 총장으로서 신규 교수님들 채용하는 면접을 보는데 사실은 저도 유학 갔다 와서 몇 대학에 공개 원서를 내고 인터뷰까지 갔다가 안 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뷰를 할 때면 내가 그 저쪽에 앉아 있는 그거를 하러 온 교수 응모자의 입장이 돼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더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한테 형성됐다고 보는데 사람은 각자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통해서 또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학 다녀와서 첫 번째 직장이 사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고 전에는 그 이름이 한국여성개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개발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마 한국개발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한국여성개발원이 만들어졌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여성이 왜 개발해야 되는 존재냐 그게 아니다 해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성정책 연구를 한 6년 하다가 학교를 오게 됐는데 여성 할당제에 대한 연구 또는 입법 정책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성정책 개발에 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그중에 그 연구한 중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여성 일정별 할당제 도입에 대한 연구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저 제도를 통해서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여성 단체들이 연대해서 저 도입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제 같이 함께 해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선거에서의 그 여성 일정 비율 할당 제도가 도입이 됐고 조금 더 가서 이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에 대한 할당제 도입이 돼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진 16% 되는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가 된 거의 반 이상은 그 비례대표 중에 50%가 여성으로 되는 제도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법여성학 교수로 오게 되는데 법여성학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법과대학의 특성화 과목이 되면서 학교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처장 장관급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어떤 그 차별적인 법 제도의 개선이나 좀 더 알기 쉽게 만드는 법령이라든지 또 그 법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인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부터 여러분들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봉직하고 있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어떤 크고 작은 실패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학교 생활에서의 입시에서의 어떤 실패도 있었고 또 이제 처음 유학하고 와서 첫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 가지 않고 못 가고 이제 연구소에서 생활하면서 대학 몇 군데 문을 두드려 보고 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다 다시 그래도 모교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는 원래는 행정법을 공부했는데 법여성이라는 과목에 전임자가 돼서 올 수 있었던 거는 여성개발원에서 여성정책을 법적으로 개발한 그 경력이 합쳐져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열릴지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길에서 성실히 할 때에 그런 기회들은 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느 지방대학에 원선했던 학교에 됐다. 그랬으면 아마 거기에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총장이 되고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를 통해서 여성 리더를 우리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화의 가치가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화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와 함께하는 이제 이런 그 작업을 위해서는 학부 교육의 혁신, 그다음에 연구 산학 역량의 강화, 사회적인 책무의 강화, 또 지식 정보화 네트워킹, 기반 시스템 선진화, 국제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해주고 싶은 건 학부 교육의 혁신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 중에 아까 지금 설명한 사람이 그 기획단 했다 그랬죠?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번 학기나 지난 학기 중에. 네, 좋습니다. 지난 이미 2013년 겨울 방학에도 기획단이 영국과 미국 대학을 다녀왔고 또 이번 겨울 방학에 미국 대학 중심으로 기획 그 RCA들이 다녀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획단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지난 학기엔 한 150명이 시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학년들이 올해는 지금 한 400여 명이 시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숙사가 단순히 어떤 그 생활 공간이 아니라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가능하면 2015년부터는 신입생 모두가 한 학기 정도는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소속감도 갖고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지도가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김은실 교수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큰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1학년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앞으로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고학년들은 좀 아쉽겠지만 여러분들이 RCA 레지던셜 칼리지 조교를 하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화의 교육의 하나의 혁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학교는 이제 이 기숙사를 신축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화라든지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우리의 여러 가지 산학 협력에 대한 그런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혹시 연세대학교 앞쯤 와서 학교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금화터널 위로 큰 건물이 하나 나타나는 걸 본 분이 계십니까? 그쪽으로 오면
그게 지금 저 건물인데 지금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엄청 커서 한 8,000여 평인데요. 저것이 이제 4월 2일 날 봉헌식을 하게 될 산학협력관입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솔베이가 한 4분의 1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서부센터가 또 한 부분 차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기자재들이 함께 들어오고 산학협력단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산학협력 또 과학이화로의 꿈이 이제 많이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꿈을 꿔보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1호를 배출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없는 노벨 과학상을 이화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솔베이라는 회사에서 배출해낸 마담 퀴리가 이 솔베이 포럼으로부터 이제 노벨 과학상을 받은 분인데 우리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이 솔베이의 회장이 저한테 그런 덕담을 했어요. 이화에서 제2의 마담 퀴리를 배출하길 바란다. 그걸 받아서 제가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모든 분야의 최초의 1호가 나왔듯이 노벨 과학상 1호도 이화에서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외국의 학자든 또는 정치인이든 방문하면 이화를 방문해서 이화의 역사에 대한 많은 감동들을 받고 가시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버드 대학의 파우스트 총장이 명예 이화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힐러리 클린턴도 명예 이화인이 됐고 지금 유럽연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우리 학교에서 명예 정착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대학에 중동이나 미국이나 또 남미나 북구 유럽이나 많은 나라의 총장들이 방문도 하고 저도 방문하면서 학교에 단순한 어떤 MOU를 맺은 학교 수준만이 아니라 내용 있는 교류와 또는 공동 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파트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 밑에 1학년들을 위한 캐리어 무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오가고 있는데 학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이런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많은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썸머스쿨에 굉장히 많은 좋은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이 오십니다. 외국에서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국을 가야만 외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캠퍼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여성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숙제를 분명히 오늘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 뭐라 그러죠? 이부심. 이부심은 1학년보단 2학년이 높고 2학년보단 3학년이 높고 3학년보단 4학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노력해온 많은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몫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준비하고 하고 그리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꼭 갖길 바라는데 그 글래스 실링은 내버려 두면 그냥 그게 유리지만 철 같은 성분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러고 깨면 깨질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화에서 배운 실력, 이화에서 배운 가치, 이부심을 가지고 또 앞길에 간 많은 선배들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을 뒤따라올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이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정신적인 무장, 그리고 실력으로의 무장,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무장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싶은 건 이 부분이고 이 리더들의 사진이 여러분들의 사진이 이 속에 하나씩 다 들어가길 바라요. 어느 자리인가? 자신 있으시죠?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 조금 가져도 될까요? 네. 네. 저는 막학기를 다니고 있고 그 리더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스로 리더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뭐 배우고 아니면 경험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나중에 리더가 될 여성 이제 예비 리더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리더들을 우리 학교에서 배출된 리더들을 가까이서 보고 또 그분들에게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물론 이게 선배님들을 보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뭐 취업이나 이런 되게 특수한 거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비 리더가 될 학생들에게 더 많은 리더들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고 또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5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커리어 측면에서는 있었는데 정말 그냥 리더의 모습으로 봤던 거는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커리어와 관련한 건 경력개발센터 중심으로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거는 뭐 과단이든지 대학단이든지 또는 대학 채플에서든지 이런 걸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만들어주는 걸 할게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선배들 간에 그러니까 전문 직종의 모임들도 있고는 해요. 그럼 이제 그때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생들은 같이 초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학교에 상담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그 자기의 좋은 자질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적성 검사 같은 걸 통해서도 알아봐주고 뭔가 심리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나 뭐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때에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유지해주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 상담센터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주면 좋겠고 경력개발센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지금 아마 1학년부터 하자고 해서 일찍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샅샅이 뒤져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제가 1학년한테는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 여러분들이 채플을 참여하는데 채플 그 30분 동안을 여러분들이 이게 의무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앉아있다 오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채플 준비를 위해서 교목실에서 엄청난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오는 한 분 한 분의 말씀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을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활용하고 의미 있는 뭔가 생각하고 명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근데 그걸 학교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고를 더 넓히고 내면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0분 그게 4년이 쌓이면 엄청난 거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 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 수업이 의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